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본인의 특장점과 그 장점이 돋보였던 사례와 그 특장점이 회사 생활과 직무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항목이 있는데요. 이미 자소서를 쓰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요. 장점이라고 해서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친근감으로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적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은 촬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NCS 기반의 능력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듈 학습상에서 보면요. 조직 상황에서 팀워크 강화를 위하여 지원자가 하는 행동을 보기 위한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책임감, 성실함, 친화력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협업 능력, 타인을 위하여 최대한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리더십, 상대방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면서 협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협상력, 이런 네 가지 부분을 NCS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으로 가능하면 좀 생각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틀 잡기부터 문장 화까지 좀 살펴봅니다. 자, 조직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자가 보유한 대인관계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해당 장점을 활용해서 나타난 좋은 성과 창출 사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사 후에 맡게 될 그 직무상에서 나타날 예상 효과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화 틀을 좀 잡아보면요. 직장 생활할 때 대인관계는 어떤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조직 내에 A라는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장점을 과거 B라는 조직 근무 시에 이런 갈등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팀워크 강화에 힘썼고 이 부분이 이 A라는 장점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초 수행하고자 했던 모두의 목표를 결국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주거 안정 실현에 힘쓰고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힘쓰고자 대외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요 정도 기본 틀은 되셔야 그래도 한번 자소서를 읽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LH 인턴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발령이 나면은 초반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에서 협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상대방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능력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찰력을 특장점으로 저는 지녔습니다. 이렇게 나의 특장점을 관찰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 이유가 상대방의 요구를 눈치껏 보고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례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공공기관 인턴 당시 임대주택 갱신 대상 민원인들이 몰리는 가운데 유선 문의까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당시 많은 대기 민원이 몰리는 긴급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특히 갱신 대상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신혼부부들의 임신 진단서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담당자들이 일일이 긴 시간 상세한 설명을 하는 모습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지금 관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작성하는 중입니다. 실제 갑작스럽게 많은 업무량이 몰리는 이런 민원 폭주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오랜 시간을 잡아먹느냐 이것을 나는 관찰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전체 필요 서류 리스트와 해당 두 가지, 아까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문서의 개념과 발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대기 시 주로 머무는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비춰하였습니다. 이 관찰력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더 집중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는 결국 민원인들 스스로 응대 이전에 사전 개념 학습을 유도하며 1인당 평균 민원 처리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이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런 민원인들의 편의성도 올라가고 옆에 같이 근무하는 그 내부 직원들의 편의도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 내부에 새로 도입되는 자동갱신 제도 및 주의사항, LH에 근무해보신 인턴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 임대주택을 갱신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가셔야 되는데, 표 내부에 새로 도입되는 자동갱신 제도 및 주의사항을 함께 기입해둠에 따라 그간 복지센터 의무 내방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사 후 제도와 정보 최신화로 내외부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점 지속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개선점을 찾고 최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한 많은 습득, 최신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최대한 모든 사람의 편의를 높여 효율적인 업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예시입니다. 이 정도는 돼 주셔야 이 서류평가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턴 자소서 그리고 공채 자소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균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가 되신 분들과 이 사례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참고로 경력이 없는데 LH에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LH가 그나마 경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고 갈 수 있는 기간 중에 하나가 LH 인턴과 공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접 때 또 만나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스펙이나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을 보면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저는 경력이 없는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경력,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 또한 여러분들의 경력과 경험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력과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이 전혀 LH에 관심이 없더라도 채용하는 곳이 LH 인턴입니다. 그래서 혹여 올해에도 인턴이 뜨게 되면은 꼭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 중에 자소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 LH라는 점 또한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으니까요. 참고로 이 사례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소서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대인관계 또는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니까요.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